63, 64 두 개 다 풀어보세요. 태연이 저 오늘 여행이지? 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두 개? 오케이, 자, 이제 집중할 수 있겠다.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6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네. 그림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2점 마이너스 3,4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쵸? 마이너스 4,4고 2, 마이너스 1은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쵸? 두 개를 쭉 이어준다고 해봅시다. 그치? 자, 근데 여기서 x축 y속에 얘 잘려지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겠네. 괜찮아요? 그러면 간단하죠? 자, 요거 집방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집방 구해주시면 기울기가 2에서 마상 빼주고 5분의 1 마이너스 6에서 마상 빼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3 플러스 4 해주면 됩니다. 그쵸?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좌표는 몇인가요? y가 0일 때겠죠? 그쵸? y가 0일 때. 자, y가 0일 때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겠네.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요? x에다가 0 넣었을 때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0, 마이너스 2. 그러면 답은 자, 1, 2, 루트 5겠죠? 괜찮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64번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좀 파악을 해보면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하게 돼 있나요, 그치? 제가 이상하게 그렸네요. 여기 2고 여기 4잖아요. 그쵸? 여기 2고 여기 4인데 그럼 여기 기울기 몇이에요? 그치? 여기가 지금 두 개가 평행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는 2, 4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2x 되겠죠. 그치? 기울기는 마이너스 2x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집방을 구하려면 요 점이나 요 점 두 개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좀 기억 좀 나시나요? 이런 거. 그치? 봐봐요. 합동이죠. 왜? 90도고 동그라미 x라고 보면 여기도 x, 여기가 동그라미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2, 4라면 여기는 2, 4가 되겠죠. 완벽하게 합동이죠. 병합고 SAS 합동. 그치? ASA구나. ASA 합동이죠. 자, 그럼 여기 4, 2라면 자, 여기가 지금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겁니까? 2,0이잖아요. 2,0에서 4,2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6, 2, 6,2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지. 6,2니까 6,1을 지난다고 해버리면 끝인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x절편은 y에다 0로 주시면 답 나온다. 해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64번의 답은 7번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x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요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몇 개 있어요. 자, 봐보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이제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정식꼴.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n분의 x 더하기 n분의 y꼴이 1이다. 이게 직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지 좀 알아야 돼요. 자, 봐봐요. 이게 y는 m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거는 무슨 표시입니까? 기울기가 n이고 y절편이 a다. 그치? 알고 있을 겁니다. 방정식꼴은요, 이거를 그냥 싹 다 이항해서 보셔도 됩니다. mx 그대로 이항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꼴. 플러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자, 그럼 얘 기울기 몇이에요? 요거에다가 요거분의 요거에다가, 자, 봐봐요.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기울기 나옵니다. 알겠죠? 다만 요런 꼴도 우리는 이제 직방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요게 조금 형태가 좀 이상하잖아요. 얘도 어찌 보면 요거의 한 형태긴 하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요거는 어찌 보면은 m이 3분의 1이고 y가 4분의 1이고 앞에가, 그리고 뒤에 m은 없다.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직방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약간 특수한 직방이죠. 요거는 뭘 표시하는 걸까요? 이거는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4다라는 의미예요.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4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x에다가 0 넣었다는 건, 자, 보세요. x에다 0 넣었다는 건 여기쯤, 이게 직방이 여기 있다 치면은 x에 0 넣었으면 여기 좌표가 y겠죠, 그렇지? 자, 다시 x가 0일 때 그때가 뭐야? x에다가 0 넣었으면 y가 4가 돼야 되잖아요. x에다 0 넣었으면 y가 4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즉 x가 0일 때 이게 1이 되려면 y 값은 4다. 즉 y 절편이 4라는 소리예요. 괜찮죠? 오케이. 또 요번에는 이게 y 절편이었죠? x 절편 한번 살펴볼까요? x 절편이려면 y에다 0 넣어야 되고 그때 x 값이 3이라는 소리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3,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반드시 좀 외워둘수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시 문제를 들어가 보시면요. 자, 67번 잠깐 봐보실까요? 네. 이게 의미가 도대체 뭐냐? 자, 직선 x 플러스 2분의 y. 자, 이것도 그냥 괜히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거는 1분의 x잖아요. 1분의 x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지? 자, 그렇다는 건, 자, y에다 0 넣었다는 건 x절편일 거고, y에다 0 넣었다는 건 x절편일 거고, 그러면 x가 몇이란 소리예요? 1이란 소리지. 그쵸? 1,0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또 요번엔 x절편을 우리가 구했으니까 요번에는 여기다가 x에다 0 넣으면 y절편 나오겠죠. x에다 0 넣으면 y가 2가 돼야 되겠네. 아, 얘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끝이다 라는 소리죠. 괜찮습니까? 안 어렵지요. 자, 그래서 요거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그랬어요. 자, x축과 만나는 점 p고 p가 그럼 몇이에요? 1,0이다 라고 해버리면 끝인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q는 1, 0,이죠. 0,이지. 이렇게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이 이거의 q래. 미쳐. 봐보세요. 요거는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야. 이게 뭐야? 1이죠. 그러면은 자, x좌표 몇이에요? y에다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x좌표 3이지.
y좌표는요? 아, 그치 4죠. 0,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q겠네. q는 0,4 여기 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이거 바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x좌표 몇이야? 1이지 그치? 이렇게 y좌표는 4 얘가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69번만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해보세요. 갔다 오세요. 어렵지 않죠? 쭉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자질구레한 유형들이 몇 개 남아서 자질구레한 유형들 좀 보고 조금 어려운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거는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 여기 70번 잠깐 봐보실래요? 70번 보시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래요. 즉,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세 직선이 이렇게 일직선을 그린다는 거겠죠?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70번 마이너스 1,1 그리고 2,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해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치 잘했습니다. 자, 한 직선이 있다라는 건 얘와 얘의 기울기와 얘와 얘의 기울기와 얘와 얘의 기울기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치? 그러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 기울기 먼저 해보자고요. 자, 기울기 몇이에요? 2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뭐 얘하고 얘 하셔도 되고 얘하고 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2 플러스 a분의 1.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치? 자, 요거는 그럼 뭐예요?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11이야? 아, 11이네. a 플러스 11이네요. 이렇게 돼야겠다. 그렇죠? 요거 두 개를 곱해주시면 요렇게. 또 이게 뭐야? 요렇게 대각선 곱해주시면 되겠네. 3a 그 다음에 34. 괜찮죠? 그럼 요거 두 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3a 플러스 34. 그럼 근이 두 개 나올 텐데 a가 뭐예요? 양수래요. 그렇지.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5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렇죠? 7로 마플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a는 7 갖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해볼만하지. 뭐 직선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71번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72번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ABC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이등분을 한대요. 아직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거든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봐보세요. 자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A가 3,1이 있고 그다음 B가 2,-4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C가 마이너스 2,1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적는 거야. 이거 자세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ABC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가 있대요. 근데 이게 이 삼각형을 2등분을 한대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2등분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등분 되려면 봐봐요. 자, 얘를 무조건 지나잖아. 그렇지? 얘를 무조건 지나. 이 삼각형 절반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딱 가운데를 딱 이렇게 지나면 되겠죠.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3,1을 지나게 되고 또 요거 두 개의 뭐야? 중점 지나야 돼 무조건. 그렇지? 자, 얘 중점 몇입니까?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 직방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는 거죠? 자, 괜찮다면 74번 한 번만 풀어보실까요? 네, 요거 풀었으면 74번. 천천히 풀어보세요. 꽤 어려우니까. 안 나온 사람?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조금 어렵죠. 이렇게 보면 쉬워요. 보세요.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지는데 얘가, 그렇지? 그리고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얘가 이게 거꾸로 쓸 수는 없죠. 여기가 0,0이고 꼭지점이 2인데, 그렇지? 당연히 이 앞에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축과 만나는 점 중 원점이 아닌 점을 B라고. 자, 이게 A잖아요. 얘는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그렇지? 자, B 좌표 뭡니까? 몇이에요? 그렇지? 0, 2, 4, 0 이렇게 되겠네. 자, mx라는 건 몇이에요? mx라는 건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니?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요게 mx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한다. OAB라는 게 요렇게 5, 여기가 5고, 여기 꼭지점이 A구나. sorry. OAB 이렇게 되겠구나. 요거를 2등분한대. 뭐가? mx가. y는 mx라는 거는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지나는 직선일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2등분 되려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괜찮니?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0,0과 자, 여기 좌표 몇이에요? 여기 좌표 3,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는 뭐 구하면 바로 나오죠, 그렇지?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2등분하는 거, 우리 넓이 2등분하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요번에는 사각형 2등분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각형을 우리가 둘 다 2등분 시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봐봐요. 요 사각형을 2등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와 여기에 1대1 내분점, 요거 두 개의 1대1 내분점이 만나는 여기, 그치? 요 중점을 지나면 무조건 2등분 돼요. 2등분일 거고, 이것도 2등분 되고, 무조건 2등분 되겠지, 그치?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쳐도 요거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이죠.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는 점이면 직선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무조건 같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고 무조건 반등됩니다. 괜찮나요? 요거를 머릿속에 두고 75번을 한번 풀어보실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죠. 그릴 동안 제가. 동시 이등분하기. 동시 이등분. 봤어요? 괜찮죠? 그치? 봤어. 잘하시네. 괜찮다면 그러면 76번도 한번 해보시죠. 네. 약간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요 두 개를 우리가 동시에 이등분을 하려면 흑백유수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죄송한데 좀 뼈가 좀 안 빼지거든요. 또 흑백유사 봤나요? 진짜 여러분 흑백유사 볼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 엄청 바쁜가 보네. 한승연애는 봤나요? 환영이 봤어? 안 봤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런 거는 좀 봐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연애할 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흑백요리사는 아니더라도.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 예습이래 이런 건 좀. 예습이라 죄송합니다. 자,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두 개를 지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반띵되고 이것도 반띵이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반띵이 될 텐데 그럼 정확하게 이 점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와 요거의 1대1 내분점이겠지. 괜찮니? 아무거나 정하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잖아요. 0, 마이너스 1이잖아요. 좌표가 0,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는 1,2와 7,4 1대1 내분하면 4,3이 되겠네요. 두 개 직방만 구해주면 되죠? 그치? 요거는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직방 구하는 거. 자, 76번 푼 사람? 두 분 푸셨어요? 76번 이런 게 약간 까다롭죠. 네. 자, 근데 저는요 이거를 풀기 이전에 막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 약간 계획을 좀 세울 것 같아요. 봐보세요. 이 그래프, 이 도형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약간 비정형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요거를 이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등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넓이가 S라면 여기도 넓이가 S인 거지. 그렇지? 근데 좌표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10,0, 0,10
여기가 10,0이네. 여기가 5,0이고 뭐 이렇게만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저라면은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기를 지나는데 이렇게 내려보고 이렇게 내려보면 요거 두 개는 무조건 똑같거든요. 괜찮죠? 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치? 왜? 직사각형에서 대각선 그으면 당연히 똑같죠 이건. 괜찮아요? 나라면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같다는 거죠. 그치? 그렇게 푸셔야죠. 그치? 그럼 되게 간단해져요. 왜? 왜? 자, 여기하고 여기 5cm죠. 여기도 5cm예요. 그럼 여기 높이도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치? 높가. 높이가 몇이에요? 여기 높이가? 여기 10이고. 그 다음에 뭐 안 나왔나요? 아, 2라고 나왔네요. 2라고 나왔잖아. 이 2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도 길이가 2겠네. 그쵸? 그럼 여기가 높이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8이 되는 거예요. 5,8. 이렇게 되는 거죠. 5,8. 네. 그러면 답은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70. 자, 이제 유형 6번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 굳이 할 게 없어. 진짜 이거는 중학교 때 맨날 봤던 내용이거든요. 네. 이건 정말 할 게 없습니다만 그 뒤에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조금 빡센 개념이라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아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개의 직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얘를 직선의 한 형태인 방정식꼴로 제가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에는 두 개의 얘가 두 개가 기울기가 다르다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괜찮아요? 직선은 평행할 때가 있고요. 평행할 때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서 안 만날 거고 또 어떤 형태가 있죠? 그렇지? 아예 겹쳐서 이거는 뭐야? 그냥 두 직선이 똑같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거 말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세 개밖에 안 됩니다. 수직일 땐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내가 저 점을 A, B라고 할게. 그렇죠? 그러면은 A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도 성립을 할 거고 알파 베타를 여기다 넣어도 성립을 할 거고 여기다가 알파 베타 넣어도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치? 오케이. 자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연립해 볼게요. 두 개를 연립해 볼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연립한다는 건 뭔 뜻이에요? 두 직선을 연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 초딩대로 돌아가자. 자,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 얘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긴 할 겁니다. 그렇죠? 두 개 교점 구하래. 어떻게 구해요? 연립했죠, 그렇지? 연립했죠. 왜 연립해요? 연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 구해요? 자, 봐봐. 내가 연립을 한 이유는 여기가 A, B라고 놨을 때 봐봐요. A, B라고 놨을 때 A, B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3A 플러스 2는 B고 또 A, B가 여기도 성립을 하니까 여기다가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하는데 그럼 B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3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7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립했을 때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즉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그때 나온 X 값이 뭐야? 바로 요거 X좌표라고. 연립해서 X좌표라고. 괜찮니? 이해되는 사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연립했을 때 이건 뭘 구하기 위한 거냐면 알파 베타를 구하기 위한 거죠. 괜찮아요? 자, 그리고 요거를 성립하게 하는 건 알파하고 베타밖에 없어요.
괜찮니? 요거 말고 똑같은 점, 요거 말고는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말고는 이 두 개가 절대 똑같아지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빼가지고 빼가. 자, 빼보자고.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자, 이거를 빼도 이거의 글은 뭐가 될 거야? 당연히 알파 베타겠죠. 이해하는 거에 불과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알파 넣고 여기다 베타 넣고 여기다 알파 넣고 여기다 베타 넣고. 자, 얘를 변형해 볼게요. 자, 이거는 x 절편이 x의 개수가 요거고 y의 개수가 요거고 상수항이 요거인 새로운 직방이죠.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지? 새로운 직방인데 이것도 당연히 근이 뭘 거야? 알파 베타겠지. 이해되세요? 즉 뭐야? 이거는 직방이긴 한데 요 알파 베타를 지나는 새로운 직방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어렵죠? 그렇지? 다시 한번. 야, 알파 베타 넣었을 때 여기 똑같아져. 알파 베타 넣었을 때 이거 두 개 똑같아. 그럼 뺐을 때도 이항에도 당연히 근이 알파 베타야. 여기다가 알파 베타 넣으면 무조건 0돼. 괜찮니? 근데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요거잖아요. 그치? 근데 요거는 뭐라고? 요거 두 개가 아닌 새로운 직방이라. 괜찮나요? 새로운 직방인데 알파 베타를 무조건 지나는 거지. 괜찮니? 이해가 좀 되나요?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해되는 사람? 뭐야, 뭐 존나 잘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천재신가요? 와, 존나 잘하는데? 제가 잘 가르친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는 이렇게 딱 연립해가지고 구하면 직선은 하나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쵸? 우린 직선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다 표현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이거 우리는 정점이라고 해요. 움직이지 않는 점.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자, 요거에서 요 두 개 중에 아무데나, 자, 다 설명해 줄 거야. 의문 가질 수 있어요. K를 붙여주면 돼. 아무데나 K를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봐봐요. 알파 베타 넣었을 때 요거 0이죠. 알파 베타 넣었을 때 여도 0이지. 그러면 요거는 직방이긴 한데 어차피 뭐 이거 바꿔주면 직방 나올 거 아니에요. 직방이긴 한데 알파 베타를 무조건 지나는 직방이라고 이게. 괜찮니? 근데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차피 얘는 알파 베타 넣었을 때도 0, 알파 베타 넣었을 때도 0인데 K 값이 계속해서 다 변함에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직방들이 만들어진다.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가세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궁금한 거지. 왜 여기다가 K를 붙여요? 왜 K 두 개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첫 번째 의문일 수 있고 K 의문이라고 적을게요. K를 왜 여기다가만 붙여요? 여기다 붙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이해되니? 상관없어요. 왜 근데 두 개다가 다 안 붙이냐? 우리가 1부터 100까지라는 숫자를 표현을 할 건데 1 두고 K를 얘는 그냥 고정시키고 1부터 99까지 표현할 수 있죠. 괜찮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둘 다 미지수로 둬버리면 이거 막 계속 바뀌면서 계산하기 복잡해진다고요. 이거 사이드 이것도 변하고, 그치? 요거 여기 미지수 하나를 고정시킨 다음에 1부터 99까지 다 되는 거니까 얘는 100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요. 괜찮니?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붙여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들에는 얘도 들어가야 되고 얘도 들어가야 돼. 이해되니? 잘 들어봐요. 이거는 뭔 뜻이냐면 두 직선의 교점인데 요 교점을 지나는 직방들을 다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직방 중에는 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얘를 표현하려면 K에다 0 넣어주면 돼요. K가 0이면 직방이잖아. 이해되시죠? 이해되는 사람 지금? 이해되세요? 좋아. K가 0이면 AX 플러스 BI 플러스 C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직방을 만들 수 있네.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만들까요? 얘는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는지 증명해 줄 거예요. 다만 K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붙어있는 얘는 절대 이걸로 직방 못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왜 못 만드는지 증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다 예시를 하나 적어왔는데요. 자, 봐보세요.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직방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이 직방은 뭐야? 요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요거와 요 직선 두 개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에요. 괜찮죠? 왜? 두 교점을 엿다 놨을 때도 0, 두 교점을 엿다 놨을 때도 0일 테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얘는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얘도 그거 중에 하나죠. 얘도 그 알파 베타 중에 하나지.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 그 두 개의 교점인 알파 베타를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야. 얘는 만들 수 있어. k가 0이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못 만들어. 왜 못 만드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요걸로 얘를 만들 거야. 괜찮니? 얘를 만들 거야. 그럼 전개해 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럼 x의 개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요. x로 묶어봅시다. 이렇게. 그다음 y로 묶어보자. 이렇게 돼버리죠. 그치? 그러면은 이 직방이 얘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k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그치? k는 2가 돼요. 2 돼버리는 중에 얘 7 돼버려요. 절대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만들 수 없다. 자, 정리해볼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어려워. 요 직선과 요 직선은 교점이 생길 거다. 그치? 교점이 생겼어. 알파 베타가 생겼어. 그럼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이걸 똑같게 만들어주는 값은 알파 베타밖에 없다. 그죠? 알파 베타 넣었을 때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이거는 성립한다. 이항해주면 요런 꼴이 나오는데 요거 깔끔하게 변형시켜주면 직방 나온다. 그죠? 이거는 직방이긴 직방인데 어떤 직방이야? 알파 베타 넣었을 때 0이 되는 직방이다. 그럼 알파 베타 넣었을 때 0이 되는 직방이라는 건 여기 교점을 반드시 되는 직방이라는 소리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직방 하나, 이렇게 하나만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요 교점을 다 지나는 직방을 표현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 요 두 개 중에 아무데나 k를 붙이면 됩니다. 괜찮죠? 이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차피 여기다 알파 베타 넣었을 때도 0, 알파 베타 넣을 때도 0이니까 요건 직방이긴 한데 알파 베타를 무조건 지나는 직방들을 표현한 거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무수하게 많은 직방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고, k를 두 개 중에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다. 그렇죠? 다만 k 뒤에 붙어있는 요 직방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직접 계산을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 모순이 생겨버린다. 절대 안 된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인해서 제가 문제 한번 풀어드릴 건데, 자, 같이 한번 넣읍시다. 자, 80번 봐보세요. 자, 80번 보시면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피를 지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요거를 요런 걸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ek 플러스 1 x k 마이너스 1y k 플러스 1y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이야. 자, 해석을 해보자고요. 저와 같이. 아직 어려워요. 자, 요거를 보시면 2kx 플러스 x 플러스 ky 플러스 y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럼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무조건 k로 묶으라고 그랬죠? 그치? k로 묶어. k로 묶어주면, 자, 요거 먼저 앞에다 써줄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3 얘는 k, 그리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돼요. 괜찮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두 교점을 반드시 되는 직선들을 표현한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근데 요게 항상 전 P를 지른다. 그랬으면 그 P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이겠지. 이해되니? 요 두 개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고, 그럼 얘는 이 두 개의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 이 계산해보자. 두 개 더하면 3x 플러스 4는 0인가요? x는 마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x는 마 3분의 4 아니 x y 플러스 연립하면 이게 아닌데? 빼야 되는구나. 뺍시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x는 2죠? 그치? x는 2 y는 마 5가 되겠네. 그럼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2, 마이너스 넣었을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그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엄청 졸려하네 다들. 죽을라 그러네 다. 흑백요리사보다 늦게 자신 거 아니야? 내가 흑백요리사 너무 열심히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늦게 잤죠 나. 늦게 잤네. 유치원 흑백요리사보다 늦게 잤지. 아니야? 왜 이렇게 졸려해? 왜 차라도 개 졸려하는데? 그래서 흑백요리사 그만 봐라.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되는 사람 2, 마이너스 5까지 이해돼요. 자 내가 자고 있어 이게 너무 강고 있어서 다 이해된다고요. 자 이거잖아. 이거하고 원점과의 거리 몇이에요? 마이너스 5,2와 2, 마이너스 5와 0,0의 거리. 루트 19죠? 답은 3번입니다. 자 81번 A, B를 무조건 지난다라고 하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나왔어요? 그렇지 괜찮죠?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81번 같이 해볼까요? 이것도 자 K에 대해서 묶으라 그랬죠. 2x-y 플러스 5인가요? 5죠 5. 자 2x-K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4 0이야. 그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관계없이 항상 점 A, B를 지난대요. 그러면은 요 두 개 교점을 반드시 지난다 보시면 되죠. 두 개 연립하면 뭐 나옵니까? x는 1 y는 7 나오네. 1,7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3번.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들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봐봐요. 옛날에는 나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처음에는 기울기가 m이고 3,1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머릿속에 그림이 됐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표준형으로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3,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치? 다시 한번 얘는 이제부터 직선이긴 한데 3,1을 무조건 지나는 기울기가 m이니까 뭔지 모르지. 자 3,1이 이렇게 있어요. 3,1이 이렇게 있으면은 m의 값에 관계없이 3,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니까 m이 뭔지는 몰라. 다만 이런 식으로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세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방 문제를 풀 때는요
무조건 정점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점이라는 게 뭐냐? 정지된 점이고요. 무조건 3,1은 지난다. 이게 3,1이 바로 정점이에요.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정점은 무조건 찍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제가 83번을 한번 풀어드릴 건데 같이 한번 봐주세요. 83. 저는 사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저도 흑백요리사를 보다가 늦게 자가지고. 왜냐면 너희들도 나하고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도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데 저랑 그게 별반 다르지 않나요 인생이? 이렇게 폴더를 제가 새로 샀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됐다. 근데 저는 이제 수업 준비도 하고 여러분 특강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은 그거죠.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에 집중을 한다면 저는 흑백 요리사에다가 특강까지 같이 준비를 했어요. 네. 누가 뽑혔어요? 응? 마지막으로 누가 뽑혔어요? 아, 그 얘기는 안 되는데. 어제 안 보고 얘기해도 돼? 어제 안 보고 봤잖아요. 아, 먹었어요? 1편도 한 번도 안 보고 아, 진짜로요? 최강록이 됐어요. 네. 근데 두 명도 오늘 흑백 요리사 컨셉인가요? 약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나 흑백 요리사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뭐야? 아, 둘이 뭐야? 그러고 보니까 흑백 요리사 컨셉인가요 오늘? 장난입니다. 자, 봐보세요. 83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냥 막 어떻게 풀지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라면 일단은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직방인데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한대요. 그럼 얘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얘는 그렇지. 얘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봐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x에다가 0 넣었을 때 y는 4기 때문에 0,4를 지납니다. 괜찮죠? 그렇죠? 또 y가 0일 때는 x가 4기 때문에 4,0을 지납니다. 그럼 얘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4사분면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면 1사분면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푼다고요? 요거 막 직방 어떻게 만들어지지? 막 연립을 하고 난리가 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제가 푸는 정석을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얘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바꿔드릴게요. y 이렇게 이항해주고 m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m의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으로 알고 있어야지. 그쵸? 처음에 뭐 해야 될 건 뭐야? 무조건 정점 표시라 해요. 이렇게 딱 찍고 표시를 해주시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게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렇게 되거나 m이 계속 작아지면서 이렇게 되거나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보세요. 요거 두 개 정점 먼저 찍고 절편 먼저 찍고 확실한 거 얘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m의 값 묶어가지고 요거 지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범위는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치? 그럼 범위 요런 어떻게 보여요? 기울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분의 1 마이너스 이게 기울기가 큰 거니까 2분의 3인가요? 2분의 3이죠? m이 2분의 3보다는 같아도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1사, 요거는 어떤 사분면도 아니에요. 그치? 얘들아, 요 좌표평면 있는 여기가 여기 위에 있어. 요 위에 있어. X축 위에 있어. 요거 몇 사분면이야? 그죠? 어떤 사분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등호가 빼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요. 4에서 빼기 2 해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안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는 주의를 해주세요. 자, 86번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작해봅시다. 와, 이거 진짜 시간 빡빡해. 그래서 괜찮죠? 얘도 간단하죠? 뭐 y를 이항시켜도 되고 이항 안 시켜도 됩니다. 다만 k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겠네 라는 것이. 정점 찍고 그 다음에 자 최대값은 몇이에요? 이때가 최대겠네 기울기가. 다 만나다가 여기는 벗어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여기 기울기 구하시면 끝이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쉽다.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점 무조건 찍는 거 고민을 많이 해보셔라 라는 얘기고요. 자, 88번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고등 버전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푸는 건지. 88번. 이거 여러분들 같은 경우 두 개 막 연립하고 그럴 텐데 그러는 게 아니라, 자, 봐봐. 우리 이제 두 정점을 지나는 직방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직방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죠. 이게. 그치? 근데 이게 그럼 뭐야? 2, 마사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2, 마사를 여기다 넣어서 K 갖고 하면 되겠죠. 괜찮지? 그치? 2, 마사를 여기다 넣는 거죠. 넣어봅시다. 자, 2, 마사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K 2 넣으면 4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마이너스 5K K는 3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게 직방이긴 한데 이 직방이 2, 마사를 지난다는 거니까. 그치? 그럼 K는 3이구나. 그럼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이거? K는 3 맞지? 그럼 이거의 y절편은 뭐예요 이제? 자, 이게 직방이니까 y절편은 x에다 0 넣는 거잖아요? x에다 0 넣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5 3 그치, x에다 0을 두면 3y 플러스 3이 되겠네요. 7y 14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하면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치? 쉽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인데 우리 이제 수직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꼴은 뭐냐면 평행 첫 번째,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수직보다도 일단은 일치가 있습니다. 일치. 자, 세 번째는 뭐야? 평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이 케이스. 특이 케이스. 특이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수직인 거죠. 괜찮죠? 이제 우리 요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 해보면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울기는 똑같고 이건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헷갈리시죠? 그렇지? 안 헷갈리니? 어떻게 돼야 돼? 봐봐요. 변환을 해보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지 이렇게. 그렇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러면은 얘 아래쪽도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얘하고 얘겠네. 그러면 b분의 a는 b 프라임 a 프라임과 같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요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렇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공통된 건 b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세 개를 엮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엮어줄 수 있냐? 양쪽에 a 프라임을 나눠주면 그 다음에 b를 곱해주면 a 프라임 나눠주고 b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치? a 프라임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b다. 이렇게 돼버리면 얘하고도 엮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은 c 프라임분의 c 와는 다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간단해요. 왜? 일치는 뭐야? 얘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아져 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애초에 기울기가 달라버리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특이 케이스 중에서 수직이다. 자, 수직은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두 개의 직선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거든요. 왜요? 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수직이랑 x 0이랑 아니면 약간 애매한데? 제가 완벽하게 한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봐보세요. 내가 이걸 mx라고 할게요. 그치? 그럼 요거하고 수직인 거를 이렇게 긋겠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수직이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봐보시면은 요 각도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봐봐요. 여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가 세모면 요게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기울기를 만약에 m이라고 놓으면은 자, 여기 길이를 내가 1이라고 놓았을 때 여기는 n만큼 늘어납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1분의 n만큼 늘어나요. 자, 1분의 n만큼인데 얘 기울기 한번 살펴보면 봐봐.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하고 요거는 그럼 합동이겠죠. 괜찮나요? 합동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m이 되겠네. 이해되세요? 그럼 m 늘어났을 때 1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지. m 늘어났을 때 1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n분의 1. 이해되시나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수직인 거다 이고요. 그래서 수직이려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이게 0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깔끔하게 이제 직방 우리 이런 표준형에 대한 정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2번을 풀 때 이거를 다 이렇게 다 변형해서 풀진 않거든요. 어떻게? 그냥 요거 이용하면 되거든요. 요거 이용하면. 자, 요거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와 평행이고 평행. 자, 이 두 개가 평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분의 요거와 그리고 요거 분의 요거가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평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분의 요거는 달라야만 합니다. 또 이미 다르잖아요. 그치? 이미 다르니까 요 두 개가 그냥 똑같으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똑같으면 돼.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k다 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이 되도록 하는 상수 수직 이거 평행일 때는 요거고요. 수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2개 곱하고 그 다음에 2개 곱하는 게 0이 되면 되죠. 괜찮지? 그래서 k가 그 중에서 b가 0보다 큰 거 고르시면 되겠네. k가 0보다 큰 거. 이해되세요? 답 내보세요. 지금 시작. 나왔어 벌써? 92. 네, 92번. 딱 나왔어. 오케이. 답 잘 나오죠?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 A가 저 아래 K 3분의 2면 K가 3분의 2. 그치? K 3분의 2였죠? 진짜 이거에다 모의고사 이거 좀 개념도 할 거 좀 많이 남았는데. 돈 뒤로 묻어가지고 수지가 아니야. 됐어. 이게 걸려가지고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 됐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몇 개 더 해봅시다. 자, 이제 유형 11번이거든요. 네. 평행하고 3,1을 지나는 직선.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95번이요. 여러분들 쭉쭉쭉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도 한번 풀어보시죠. 슬슬 풀릴 겁니다. 95 풀었으면 97도. 네, 수직이 등분선이면 그냥 교점에다가 수직이면 되겠죠. 이 1대1 내분점 구해서 다음 풀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수직이 등분선은 1대1 내분점 지나면 됩니다. 수직이면서.
괜찮지? 잘 나올 거야. 잘 나왔죠?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유형 13번. 자 유형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유형은 몇 개 안 남았긴 했는데 그래도 자, 쉬는 시간 전까지 빡세게 가봅시다. 자 101번. 자 세직선이 위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분할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할. 그게 몇 번이냐면 이렇게 뭐 4개의 영역. 103번 보세요. 3개의 삼각형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4개의 영역. 이게 뭘까라는 거죠. 영역을 나누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3개의 삼각형, 이게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총 개수는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거든요. 세 직선이 삼각형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3개나 이렇게 일치해버리면 됩니다. 괜찮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이 좌표평면을 6개로 나눈다라고 문제에서 나오게 돼요. 알겠죠? 이게 일직선으로 계속 쭉 가면은 결국엔 좌표평면을 6개로 분할하는 거겠지. 그죠? 6개. 평면 좌표, 좌표를 또는 영역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는요. 3개의 직선 중에서 2개가 평행하면 돼요. 괜찮죠? 2개가 평행하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몇 개일까요? 몇 개로 영역을 나누는 걸까요? 6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괜찮죠? 자, 3개 다 만날 때, 두 번째는 2개 평행할 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일치. 3개 다 평행할 때. 이렇게 되겠죠? 3개가 다 평행할 때는, 자, 이때는 뭐야? 좌표 평면을 4개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거는 좌표 평면을 4개로 나누는 거니까 3개 다 평행하다와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꼭 이렇게 3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101번을 풀 때 어떻게 풀 건지 확인을 해봅시다. 처음에 101번을 풀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먼저 써놓는 거지. 세 개나 일치하는 경우 있겠죠. 그렇지. 세 개가 한 점에서 일치하는 경우 있을 거야. 두 번째는요. 2개가 평행하는 경우 있을 거야. 세 번째는 셋 다 평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 근데 세 개 중에서 처음에 일단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요거는 우리가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그렇지. 다만 요 2개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2개가 평행한가요? 해봅시다. 자, 평행하려면 1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안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일단 2개가 평행할 수는 없는, 이게 3개가 평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행할 거면 얘하고 얘 평행하던가 얘하고 얘 평행하던가 2개 중 하나 알려드리겠지. 이렇게 푸시는 거죠. 이해되니?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미 나와 있는데 3개가 다 평행할 수는 없다. 왜? 이거 2개 기울기 따져보면 평행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3개 다 평행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요거 2개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 먼저 한번 가볼까요? 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2개의 교점을 먼저 구하고 그 교점을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쵸? 이 2개의 교점인데 이게 여기다 넣었을 때 성립하면 얘도 지나는 거니까. 그치?
이해되고 있는 거 맞니? 좋아요. 두십시오. 자, 봐봐. 그럼 얘 두 개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보세요. y는 3분의 1,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이 두 개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치? 자, 넣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다면 마이너스 1, 3분의 1을 또 여기다 넣으면 3분의 1. 마우가 되겠네. 그쵸? a는 몇이야? 마이너스 18입니다. 괜찮죠? 그치? 아, a가 마이너스 8이면 친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맞죠? 이거 아니에요? 그냥 18. 그냥 18이에요? 아, 그냥 18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냥 18이지? A 그냥 18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얘하고 얘 평행하지 않으니까 얘하고 얘 평행할 때 몇일까요? 얘하고 얘 평행해 보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치? a가 3이면 이제 얘하고 얘 평행할 때 한번 해봅시다. 3분의 1 a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2 그러네. 3분의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내가 이거 분수를 마이너스로 착각했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a는 마이너스 6. 자, 그럼 답은 뭐예요? 15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복수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시작.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는 거는 뭐야? 3개가 다 평행한다는 거죠. 또는 그거밖에 없겠네. 3개가 다 평행한다.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하고 상한편 넓이 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모의고사 킬러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직선형어식 모의고사 킬러가 진짜 복병이에요. 머리 터져요 여기. 그래도 해야지. 최대한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답 나오잖아. 답 나오죠, 그렇지? 쉬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외우시면 됩니다. 무조건 외우시면 되고 이거는 증명도 안 합니다. 증명 누구도 안 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알아둬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거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어디야? 그치, 무조건 수직이야. 그럼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최단 거리라고 합니다. 즉 얘와 얘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그냥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조교할 때, 저도 이제 완전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조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애들이 이제 뭐 고등부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 킬러 갖고 와가지고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뭐 어떤 여러분 지금은 모를 거예요. 삼차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있다는 거야. 괜찮니? 그럼 여기와 여기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애들이 이걸 알아. 이거는 여기에 접하는 이 직선 이때가 최소겠네? 그치? 근데 쌤 저 여기까지 거리는 아는데 최단 거리는 모르는데 이래버려요. 알겠죠? 최단 거리라는 거는 무조건 요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 알겠죠? 최단 거리라는 말은 꼭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꼭 외우시고 자,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편합니다.
x1, y1이라고 놓고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0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렇게. 이게 되시죠. 그 다음에 G급. 그 다음에 x1, y1을 여기다가 다 받으세요. 절대값 씌워주면 그게 바로 D입니다. 왜요? 아 전혀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니? 이거 증명해주면요 거의 보기에 논문 수준이에요. 아무도 증명 안 해줍니다. 그냥 하면 돼요. 혹시나 궁금한 게 찾아보세요. 무조건 이거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105번.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진짜 쉬워요. 이거 그대로 그냥 식 써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쉽지? 뭐 할 게 없어요. 이 정도 기본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 여러분이 지금은 직선상 해볼 만한 문제고. 자, 근데 여러분들 114번 잠깐만 볼까요? 조금만 좀 넘어가요. 다 앞에 거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전혀 어려울 만한 게 없는데, 자,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거든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두 개가 평행할 때밖에 못 구합니다. 알겠죠? 평행할 때밖에 못 구해요. 아닐 때 절대 못 구합니다. 평행할 때만 가능한 건데 결국에는 뭐야? 그치, 점 하나 찍고. 아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자 조금 더 신기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봐보세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야 평행이어야 되니까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이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라고 해봅시다.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봐봐요. 여기 아무거나 점 하나 찍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x가 0 넣어. 그럼 0, 마이너스 4분의 7이래요. 그치? 요거하고 점집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치? 어느 점이나 어차피 거리는 똑같을 테니까. 근데 계산 자체가 거의 헬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 Y축에서 그다음에 쉬세요. 혼자서 싫어 같이 가. 아니야, 내 신을